이번 영상은 연산 증폭기 다섯 번째로 대수 증폭기, 역대수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증폭기는 우리는 로그 증폭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역대수 증폭기는 지수 증폭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대수 증폭기와 역대수 증폭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증폭기는 로가리즘의 앰프, 로그 증폭기, 역대수 증폭기는 지수 증폭기, 안티 로가리즘의 앰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대수 증폭기를 보면 우리 증폭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증폭기에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제 로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대수증폭기라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은 입력과 가로축이 입력이고 세로축이 출력이니까 입력과 출력 평면상에 이와 같이 직선적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선형증폭기인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수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 선형증폭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로그 그래프였잖아요. 여기 이제 로그 2x, 로그 2x, 로그 10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2하고 이제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니까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로그가 밑이 다른 값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입력이 만약에 이 로그 값에서 x 값, 입력 값 x가 1이면 다 제로 값을 갖고 있죠. 거기 로그 2x, 요 밑이 2인 경우에는 2일 때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이때는 2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그리고 로그 10x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10일 때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 대수 증폭기, 로그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이 로그 함수를 따라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형 증폭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입력이 변하잖아요. 입력이 변할 때 출력이 비례해서 변하지 않고 이 로그 함수에 따라가기 때문에 입력이 많이 변하더라도 출력은 어때요? 조금밖에 변하지 않죠. 입력이 많이 변하더라도 출력이 조금 변하게 만드는 그런 증폭기를 로그 증폭기라고 얘기를 대수 증폭기, 로그 증폭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거 어디에 쓰겠어요? 그죠? 입력이 많이 변하더라도 출력이 조금만 변하니까 얘는 어떤 것들을 압축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수 증폭기, 지수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똑같이 입력과 출력 평면상에 이거 직선적으로 되어 있으면 선형 증폭기인데 이것 대신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잖아요. 얘가 이제 fx 이퀄 EX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X 값에 따라서 X가 이제 0일 때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X가 1일 때 2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점 여기에 0일 때 1, 1일 때 2인 이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반대로 아까 대수증폭기와 반대로 입력이 이렇게 조금만 변해도 출력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수증폭과 역대수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회로를 꾸밀 때 필요하고 자료를 이제 압축하고 확장할 때 필요한 그런 증폭기가 되겠다. 그것을 한번 오피암프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증폭기를 보면 이와 같이 대수증폭기는 입력 전압 또는 출력에 대해 로그 함수에 비례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회로로 넓은 범위의 신호를 압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보니까 입력 신호가 많이 변하더라도 출력은 조금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니까 압축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수증폭기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PN 접합에 보면 어떤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수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의 전류는 전압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소자들을 이용해서 대수적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연산 증폭기를 활용해서 설계한다면 대수 증폭기는 연산 증폭기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를 결합해서 설계한다.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연산 증폭기하고 연산 증폭기의 다이오드하고 저항으로 이루어진 그런 대수 증폭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산 증폭기는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회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로그 관계를 형성하는 소자가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거고요. 연산 증폭기의 반전 입력에 입력 신호를 연결하고
피드백 루프에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를 배치한다. 이 회로는 조금 이따 이제 볼 예정이고요. 입력 전압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걸리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전류가 생성된다. 연산 증폭기는 이 전류에 맞춰 출력 전압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로그 함수에 비례하는 출력 전압을 생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대수 증폭기가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대수 증폭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여기 연산 증폭기가 있죠. 이 연산 증폭기에 반전 단자에 이렇게 저항을 걸고 그 앞에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전 단자에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반전 단자와 출력 이렇게 피드백 룹에 우리는 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 대신에 여기다 뭘 갖다 놨어요? 다이오드 반도체 PN 접합으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갖다 놓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대수 증폭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석은 아주 쉬워요. 그죠? 여기 뭐 이렇게 되면 비반전 단자가 그라운드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반전 단자도 이제 가상 접지로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입력 신호 VI가 들어와서 R1이라고 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이 여기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반전 단자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I1이 다 어디로? 다이오드로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I1이라고 하는 전류와 ID라고 하는 전류는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풀어보면 자, 이와 같이 I1이라고 하는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값을 I1은 R1분의 VI 입력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 그때 이제 I1하고 ID 값. 여기 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로 전류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I1하고 ID는 같다 하는 거고요. 여기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 값은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값은 P형 쪽과 N형 쪽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다이오드 전압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수식은 보면 ID 이퀄 IS 익스포넨셜 VD per VT. VT라고 하는 것은 열전압으로 한 25, 상온에서 25mV, 26mV 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쓸 수가 있다. 이때 VD라고 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VD라고 하는 다이오드에 걸려 있는 전압을 보면 여기 출력 전압하고 관계가 어때요? 부호가 반대이죠. 그죠? 부호가 반대이고 여기 반전 단자에 가상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VD하고 VO는 마이너스 이제 VO는 마이너스 VT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VT와 VO는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니까 이와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보면 이와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죠. VO라고 하는 것은 여기 IS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IS분의 ID가 되고 요거를 빼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 값에 의해서 한다면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로그를 취해서 전개를 하면 VO는 마이너스 VT 자연 로그, 내추럴 로가리즘 IS분의 ID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ID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여기 ID라고 하는 것이 I1이었고 I1이라고 하는 것이 R1분의 VI니까 이 ID 대신에 R1분의 VI를 갖다 대입을 하면 요 밑에 수식처럼 쓸 수 있어요. 이 밑에 수식을 보면 출력 전압 VO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T 내추럴 로그는 자연 로그 IS R1분의 VI 값인데 VT는 우리는 25mV, 26mV 되는 값이고 IS 값도 이제 다이오드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값이고 R1도 주어지는 값인데 지금 입력이 VI잖아요. 입력이 VI고 출력이 VO 값이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입력 전압이 뭐예요? 로그 값으로 되어 있죠. 자연 로그.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만족하는 출력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대수 증폭기, 로그 증폭기가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그 증폭기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입력이 많이 변해도 출력이 조금만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연산 증폭기하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그 증폭기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수 증폭기 이용 분야를 보면 먼저 대수 증폭기는 신호의 동적 범위가 넓을 때 이를 압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라디오 프리퀀시 신호 측정 및 검출,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호를 측정하거나 검출할 때 사용됩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강도는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변동할 수 있다. 우리는 안테나를 통해서 오는 신호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부터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 증폭기를 사용해서 신호를 압축하면 손실 없이 신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RSSI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로 대수 증폭기가 사용되어서 신호 세기를 로그 형태로 이제 출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장치에서 입력 신호가 매우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대수 증폭기를 사용해서 신호를 압축한 후 증폭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과거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로그 연산을 수용하기 위해 대수 증폭기가 사용되었다. 로그 연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이런 그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 센서, 요즘에 이제 광학 센서, 광 센서,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빛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수 증폭기는 광학 센서나 이미지 센서에서 신호 처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광 신호는 넓은 동적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압축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조도나 광도 변화를 측정하는 시스템에서 대수 증폭기를 사용해서 어떤 빛세기가 넓은 범위를 이제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광 센서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생체 신호, 뭐 우리는 생체 신호라고 하는 게 심전도, 뇌파 이런 것들을 많이 측정하는데 이런 생체 신호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미세한 변화부터 큰 변동까지 다양한 동적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대수 증폭기를 사용해서 신호의 세기를 압축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수증폭기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신호의 동적 범위가 넓을 때 이를 압축해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이 이제 생기는데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정확도에서 한계점이 생겨요. 대수증폭기는 넓은 범위의 신호를 압축할 수 있지만 온도 변화나 특정 입력 수준에서 비선형성, 로그 함수를 따르기 때문에 비선형성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잡음 특성, 낮은 입력 전압에서는 잡음에 민감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보정을 하는 그런 회로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역대수 증폭기, 이거는 우리는 또는 지수 증폭기라고 하고 exponential amplifier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역대수 증폭기는 앞에서 봤듯이 어떤 입력 신호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였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봤었고요. 이러한 역대수 증폭기는 대수 증폭기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이런 반대되는 역할이 신호의 지수적 증폭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요. 역대수 증폭기는 일반적으로 BJT나 FET 반도체의 전류전압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다. 뭐 앞에서 우리는 그 대수 증폭기도 그랬었어요. 역대수 증폭기도 이제 그거를 이용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역대수 증폭기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연산 증폭기하고 BJT나 다이오드를 결합해서 설계된다. 뭐 앞에서 설명했던 대수 증폭기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어야 한번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입력 신호는 연산 증폭기의 반전 입력에 인가되고 그에 따른 출력 전압은 BJT 또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지수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경로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출력이 지수적으로 변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대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이런 역대수 증폭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수 증폭기, 우리는 지수 증폭기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회로를 꾸밀 수가 있어요. 뭐 아까 대수 증폭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 저항하고 이 반도체 다이오드의 위치가 변했죠.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다가 입력을 반전 단자에다 걸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갔냐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갔고 흘러 들어간 전류는 이 연산 증폭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제 R1이라고 하는 피드백 저항을 통해서 출력 전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번 해석해 보면 ID라고 하는 다이오드 전류는 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ID하고 이제 I1하고 같은 거죠. 한번 보겠어요. ID라고 하는 전류,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값은 뭐 우리 다이오드 방정식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 지금 같은 경우는 VI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겠네요. 전압에 이제 의해서 이와 같은 소식을 얻을 수 있다. IS exponential VI4 VT. 여기서 V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열 전압으로 한 25mV, 26mV 되는 값이고 이렇게 입력 전압에 의해서 전류 값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ID라고 하는 것과 I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겠죠. 이렇게 이 연산 증폭기를 못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VO라고 하는 값은 여기 R1이라고 하는 저항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고 같으니까 부호만 반대이고 VO 이퀄 마이너스 I1 R1 이렇게 쓰면 I1이라고 하는 값이 ID하고 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ID라고 하는 값이 I1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IS 익스포넨셜 VI4 VT R1. 뭐 IS 값도 이제 주어진 값이고 VT도 이제 25mV, 26mV 정도 되는 값이고 R1이라고 하는 값도 주어진 값이니까 입력 전압 VI에 대해서 출력 전압 VO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와 같이 지수함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함수에다가 입력 전압을 하게 되면 출력 전압이 나온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수 증폭기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는 역대수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대수 증폭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그림으로 봤듯이 입력 신호가 조금만 변해도 출력 신호가 크게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역대수 증폭기가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대수 증폭기를 사용해서 이제 신호를 압축했다고 한다면 역대수 증폭기는 그거를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과거의 아날로그 컴퓨터에서는 수학적인 지수 계산을 수용할 때 역대수 증폭기를 사용했다.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뭐 잘 요즘에는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지수 계산을 할 때 사용했다 하는 거고요. 센서의 출력 신호가 지수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 역대수 증폭기를 사용해서 해당 신호를 증폭시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빛에 대한 민감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광 센서의 출력 신호를 처리할 때 유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신호 변조와 복조 과정에서 대수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는 통신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통신에서 변조와 복조 과정에서 보면 이런 그 대수 함수, 지수 함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해서 잡음비를 줄이거나 출력 증폭을 수행할 때 신호의 지수적 증폭을 위한 회로로 역대수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오디오 신호를 이제 압축하는 해서 이제 SMB를 좋게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수 증폭기는 작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 매우 큰 출력 신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변동에다 큰 출력을 요구하는 시스템.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수 함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앞에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그림에서 우리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설계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제 온도 보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반도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온도에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BJT나 다이오드는 온도에 따라 전류 전압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수 증폭을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보정 회로가 필요하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의 안정성, 역대수 증폭기의 경우 작은 신호가 큰 출력, 입력 신호가 작아도 신호의 출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출력 증폭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회로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 시에 이제 온도 보정이라든가 회로 안정성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어떤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인제 우리 앞에서 몇 가지 응용 회로들을 했는데, 오늘 한 것은 대수 증폭기, 즉 로그 증폭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인제 역대수 증폭기, 즉 지수 증폭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보니깐 우리는 거기에 인제 반도체 중에 인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했던 회로는 뭐를 가지고 했냐면 다이오드를 가지고 하게 되니깐 대수 증폭기와 역대수 증폭기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